민족문제연구소는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명백하다고 밝히며 하영에게 역사적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연구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본질은 역사인식과 성찰 부재라고 꼬집으며 조상의 과오를 성찰 없이 미화하거나 비판 없이 소비한 태도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는 안상호가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대정친목회가 이완용 등 대표적 친일 인사들이 결성한 명백한 친일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또 안상호가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발간 당시 선정 기준에 미달해 수록을 보류한 것이라며 미수록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행적과 과거 비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매체들이 현대판 연좌제라며 하영을 옹호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입니다. 1923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보도로 안상호가 땅을 뺏고 서류를 위조해 피소됐다는 겁니다. 후속 보도도 없고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일이라 결과를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1903년 대한제국 정부 지원을 받아 일본 유학을 마쳤지만 귀국 지시와 의학교 교관 임명을 무시하다 파면당한 것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관보에 귀국하라고 수차례 전보를 보내 훈계했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면직 사유가 적혔습니다. 늦은 귀국 후 독립투사에게 공격당한 이완용을 치료한 것도 논란입니다. 이등방문 추도회 준비 모임 준비위원이었었던 거. 경성 부협의의원이기도 했어요. 올해도록 한 3-4차례 걸쳐서.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하영을 옹호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JB프레스는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역사를 현재의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지TV 칼럼에는 증조부 의혹을 이유로 방송과 광고까지 비공개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역사적 기억이 새로운 차별이나 집단적 공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당한 역사적 검증은 외면한 채 하영을 옹호한 일본의 반응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네, 배우 하영 씨가 증조부 친일 논란에 사과했습니다만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급한 해명에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증조부 안상호의 추가 친일 행적이 등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원식 문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원식 평론가께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파 행적 논란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또 성급한 대처가 논란을 키웠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는데 그동안의 좀 일들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영 씨가 그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가 공개가 됐고 그 신작 홍보 차원에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더 컸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4대째 의사 집안이다라는 이제 점을 이야기했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증조 할아버지 언급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양의학을 이제 배워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원 일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고종을 옆에서 진료했다는 건데 사실 고종을 뭐 이게 어떤 궁 안에서 진료했다기보다 일종의 촉탁직으로서 이제 진료했는 건데 여기 독살설도 여러 가지 연루가 됐었고요. 당일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집안이 좋구나라고 해서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문제점이 지적이 돼요. 특히 안상호라는 인물이 증조부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각종 문헌 또 혹은 기록 이런 것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예전에 각시탈이라는 드라마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각시탈은 드라마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송병준이라고 하는 친일파를 연상하는 우병준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예. 이 고종 주치였지만은 그만큼 이제 군과 각별했지만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을 하는 그 인물을 또 처단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인터넷을 조금만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관련 사실들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검토를 해봤더니 1916년에 대정 친목회라는 이 조직에 안상호라는 인물이 이제 평의원으로 등재돼 있다. 그래서 이 섣불리 대응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 이런 점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과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장님 일단 이 하영 증조부 안상호 어떤 인물이고 친일 행적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최초로 서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종로 쪽에서 개원을 하시고 이랬었던 예, 예. 분이에요. 그 친일하고 관계되는 행적들이라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정 친목회도 있었고 네. 어제 새롭게 드러난 국민대추도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이등방문 추도회 준비 모임 준비위원이었었던 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성 부협의원이기도 했어요. 올해도록 한 3-4차례 걸쳐서 이 경성 부협의회는 자치기구인데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 자치기구 하면은 뭔가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뽑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예. 이 1910년대부터 한 이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경성부협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관선이에요. 관선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당시에 조선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만든 경성일보라든가 이런 데에 등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온 게 대전 친목회의 회원이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네. 대전 친목회는 어떤 단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예. 이런 논란이 터질 때 이런 단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찾아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 대정 친목회라는 게 1916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예. 대정이라는 게 이제 다이쇼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이쇼 천황의 그 연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 친목을 도모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자작이었던 조중응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대정 친목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자작 조중훈 같은 경우는 일제가 준 자기인 자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미칠적, 매국적까지 해서 두 개 이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매국적이고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경성에 당시 경성에 살고 있었던 유지들, 그다음에 재력가들 예. 이런 사람들을 망라를 해서 대정 친목회를 만들고 조선인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일본인과의 어떤 일선 동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관민이라는 건 조선 총독부 관리와 그다음에 일반 조선민들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연결고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네. 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선 동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상호 같은 인물은 몸소 실천을 하는 것으로서 매일신보에 그 기사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하영 씨가 자필 사과문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고 이후에 불거진 또 새로운 네.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11일 날 소속사에서 이제 섣불리 대응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과문에는 하영 씨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12일 날 이제 자필 사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제 특히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간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 또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언급한 것을 반성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이제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점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처단을 하고 나서 이 서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추모위원회가 결성이 되거든요. 예, 예. 추모위원회가 결성이 됐다는 건 결국 거기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아마 행사를 했고 추모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한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없는 거다라는 것이고 또 물론 안상호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조부에 관련돼서도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이 조부가 이제 소록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소록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센인들을 이제 강제 격리하면서 폭행과 함께 단종 시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권 유린이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조부가 이제 근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언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요. 다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신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동료들한테 피해가 이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토 히로부미 추모 모임에 참가했다는 이 주장이 이제 추가로 제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근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저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보면은 예, 예. 거기에 이제 6.1준 자료라고 있어요. 같이 이제 대정 친목회도 같이 서울에 있으면서 같이 활동한 단체들이 있는 그런 분이고요. 예. 6.1준의 기록 안에 이런 대정 친목회가 아니라 이제 이토 히로부미와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준비위원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안상호의 이름이 친일 임명사전에는 지금 미등재돼 있는데 등재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명확하게 있습니다. 등재 기준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세부 항목들까지 다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역사학계의 18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집필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워낙 논란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하기 전까지 친일 문제를 함부로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친일이 거의 빨갱이와 거의 동급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친일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 비판 세력이고 이런 좀 문제의식만을 도드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이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 그다음에 사회 이런 관련 연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수시로 편찬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편찬 기준을 마련하고 그 중에서 포함이 됐다라면 친일 단체의 활동 경력자로서 들어갈 만한데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발간을 하게 됐는데 2000년 초반에 자료들이 수집된 상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그 시절에 이제 막 온라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네네. 데이터베이스를 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친일 인물들을 추출을 해서 어느 사람을 친일인명사전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대정친목회의 이 대정친목회 평의원이 아니라 대정친목회 발기인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재 인물로 선정은 되지는 못한 거죠. 근데 요번을 계기로 저희로서도 요번을 계기로 추가적으로 그 사이에 저희가 많은 자료를 또 축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자료들 행적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이토 히로부미와 관련된 추도식 관련된 그런 것들도 저희 쪽에서 어쨌든 확인을 좀 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시 배우 하영 씨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사과에도 이번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이 하영 씨에 대한 광고계에도 손절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촬영을 마친 작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한데요. 사실 배우 하영 씨에 대해서 국내에는 약간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넷플릭스 드라마에 상당히 많이 출연했거든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화제가 됐던 참교육도 참교육에서, 있었고 네. 중증외상센터에도 출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지명도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전자회사의 광고도 여러 편 찍었는데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요. 또 의류 네. 브랜드도 지금 현재 광고가 비공개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지상파 방송사에서 신작 드라마를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90%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90% 정도 완성이 됐다고 그러면 배우를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외상센터에서 이제 천장미 간호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예. 중증외상센터 2에서도 지금 출연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만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이슈는 덜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워낙 또 화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작 드라마 인터뷰 같은 경우도 이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정혜연 씨하고 같이 이제 출연했기 때문에 정혜인 씨 인터뷰도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 같이 작품을 한 동료 배우들 스태프들한테 어쨌든 피해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으로는 과연 무리를 일으켰을 때 이렇게 이 작품을 비공개하거나 예, 예. 지연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논의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번 논란을 또 계기로 그동안 과거 조상들의 친일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연예인들이 다시 이제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좀 대처를 했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 몇몇 사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강동원 씨였는데요. 강동원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자신의 이 외종조부가 금광 사업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네, 그 네. 뒤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제 외종조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 뒤에 약간의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차원에서 그 1987년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거의 무료 봉사하듯이 출연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측면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한열 유가족을 찾아가가지고 또 위로를 하고 나중에 기념사업회에 2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낸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예, 예.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배우 이지아 씨가 있었는데요. 배우 이지아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문가 출신으로 맨 처음에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조부가 국방 관련 단체 일제 강점기 때 대규모로 기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상업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알려지니까 이지아 씨는 바로 이제 입장표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친일파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것은 그런 그 친일 행각으로 이룬 부를 토대로 해서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이지아 씨는 18살 때부터 부모에게서 독립을 했고 지금 현재 연락한 지도 10년 이상이 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찾아가서 학습을 여러 차례 하면서 또 인식을 바로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뮤지션 전범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완용의 이 통역관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이인직의 5대 손이라는 걸 스스로 밝혔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내력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족사도 밝혔는데 이인직이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정이 굉장히 피폐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인으로 이인직을 기억하는데 친일파라는 사실을 또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점들을 또 후손이 직접 밝혔는데 어쨌든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는 부분들을 이 연예인들이 좀 보여준 그런 사례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번 논란으로 또 한 가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 그 실상은 어떤가 이 부분도 좀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실상에 대한 어떤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국가보훈부 사이트를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예, 예.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친일 문제가 얘기가 될 때 항상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가 되는데 그 그렇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본인의 재산을 정리를 해서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가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렵게 어쨌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생활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독립 유공자로서 제대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기려주고 하지 못한 게 해방 후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누적돼 온 재산 축적을 꾸준히 해오던 친일파들 같은 예, 경우는 예. 해방 이후에 잠깐
좀 숨죽이다가 다시 한국 현대사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전히 꾸준한 부와 재산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게 70년, 80년, 뭐 거의 90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후손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의 후손들조차도 정말 이 교육도 잘 못 받고 그다음에 재산도 집 하나도 제대로 못 얻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독립운동가와 이 친일파를 항상 같이 봐야 되고 이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빛과 어둠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하영 배우의 사과문 중에서도 그런 네.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좀 배우겠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다른 연예인들이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른 차원의 그 사이에 좀 찾아보고 많이 했나 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으로 좀 앞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독립운동가와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의 가족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송일국 씨 같은 경우는 김자진 장군이 또 외조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알려졌고 또 그렇죠. 역할들도 뭐 독립운동가 역할을 했고 또 최근에도 뭐 이상설 선생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IOI 출신의 청아 같은 경우에도 외조부가 항일운동을 했는데 사실 그 집안의 내력을 알고 김영근 선생의 그 활동을 알고 나서 한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한국사 자격증까지 따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얘기했고 방송인 배성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립운동가 이제 외손자이기 때문에 관련 또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영 씨 사례를 보게 되면서 과연 그 같은 사실을 정말 그 떳떳했다고 하면 진작에 대해서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가족사 관점에서 제대로 좀 공유하지 않은 측면도 이번에 불상사를 좀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후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연좌제다. 또 반대로 이건 단순히 연좌제의 문제가 아니다. 좀 여러 입장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 이제 뭐 내일 모레가 또 광복 81주년이기도 하고요. 이번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 어떤 건지 끝으로 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뭐 연좌제란 말을 함부로 연좌제는 나쁜 거죠. 저희도 연좌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 예, 예. 그건 선대의 어떤 친일의 죄과 이런 것들을 후손한테 직접 물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혀 모르고 본인 선대의 어떤 죄나 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랑은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좀 전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어떤 해방 후의 삶이라는 것들이 우리 역사 안에서 어쨌든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요즘은 연예인이 사실상 공인이잖아요. 그런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본인의 집안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강동원, 이지아 씨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소를 다 찾아오셔서 많은 공부를 하고 가셨던 분들이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셔서 본인 스스로 깨달은 바들을 발언을 하시면은 또 다른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은 이번 사안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친일파 문제에 관련돼서 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세대가 넘어가면서 그 세대들이 고통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친일일명사전과 같은 그런 작업들이 정말 계속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애 관련해서 봤을 때 이 집안 이야기를 가지고 홍보 마케팅으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렇죠. 과정을 보면 충분히 다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집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을 때 분명히 기획사나 아니면 방송국에서도 걸러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 특히 근현대사에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또 그걸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이런 필터링 작업들이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원식 문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일본 언론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을 언급하며 한국 내 비판 여론을 현대판 연좌제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을 향해 다른 나라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 SNS를 통해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나라가 어디냐고 꼬집으며 일본 언론은 올바른 역사 인식부터 갖추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일본 매체 JB프레스와 후지TV 등은 하영의 광고 비공개 조치 등을 두고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행위로 비판받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논란과 관련해 중국 SNS 샤오홍슈에 올린 자필 사과문을 어제 돌연 삭제했습니다. 하영은 지난 12일 개인 인스타그램과 중국 SNS에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왔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지만 현재는 인스타그램 사과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역사 기록을 통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하영이 사과한 이후에도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